저는 유화를 통해서 인물 위주의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 몰리킴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미소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이제 그리게 된 계기는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행복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옛날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한 기분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각박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작품을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사유를 주제로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과거의 어떤 시절에 대한 회상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예전 사진첩들을 정리를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어떤 순간들, 그 순간에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작업을 한 일종의 자화상이에요. 다른 어떤 매체에서 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냐고 물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던 그런 시절이라고 굉장히 거의 동일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어떤 자기가 성공적인 어떤 일을 성취했다거나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 있었던 어떤 시절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보냈던 소소한 일상들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추억하는 걸 보면서 그런 데서 오는 에너지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이즈가 지금 한 50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캔버스 사이즈로. 이런 사이즈 정도면 이제 구상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베이스 페인팅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이제 그게 다 마른 다음에 유화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집에 이제 작업실을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요. 예전에 이제 서재를 작업실로 개조를 해서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부인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좋고요. 주로 밤에 작업을 하는데 작업실이 따로 있다면 제가 밤에 작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서는 거의 밤새도록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발전적인 어떤 거를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무사하기를 바라고 사는 약간 그런 안타까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나갈 때 예전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어떤 시절을 회상하고 그 시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만한 위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옛날의 경험, 행복했던 경험들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길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짧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원이랑 맞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입시 교육, 입시 미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뭔가 어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미술 회화에서 오는 그런 어떤 자주 쓰이는 색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패션을 하면서 많이 봤던 그런 색채에서 오는 색감이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눈이 없잖아요. 눈이 잘려지고 코 밑으로만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화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임의성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시절에 과거에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었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 그렇게 어떻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좀 특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색깔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색깔이 다를 때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떤 의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다를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의 작품들도 많이 감상하고 공부하지만 아직까지도 패션의 그 런웨이를 보면서 영감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좀 그 패션에서 오는 컬러들, 상업적인 컬러들, 그리고 섬유에서 오는 컬러들, 그런 컬러들을 제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캔버스에 있는 컬러들이 굉장히 그 밝고 브라이트하고 형광빛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구도나 배치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구도를 좀 선호하는 그런 특징들이 생긴 것 같아요. 미술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 반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고 인문계로 가면서 이제 패션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패션 쪽은 이제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고 외국계다 보니까 제가 부장까지는 갔어요. 그쪽에서도 물론 재미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잘 할 수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번아웃이 돼서 이제 일을 놓고 쉬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꼈던 거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일도 있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깨달았어요. 하면 할수록 더 에너지를 얻는 어떤 일, 그게 정말 자기 자신한테 맞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가분들이랑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일이고, 또 전시 기회를 잡는 것도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못 잡는 것에 대한 조바심, 조급함이 굉장히 저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꼭 그런 걸 하지 않았어도 작업을 열심히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어떤 기회를 잡는다던가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뭔가 수익을 낸다던가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급함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작업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지. 만약에 이 길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더 멀리 보고 자기의 어떤 그 플랜을 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지에 관한 어떤 판단,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받는 그것에서 굉장히 제가 이 일을 평생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전과는 다르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또 내 호흡이 굉장히 기쁘고 그 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일이 또 기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미술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전 때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